2026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폐기물 처리 업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에서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개요, 배출량 조사 대상 여부 확인 및 취급량 산정 방법, 그리고 배출량, 이동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서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1에서 3종 사업장 중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시스템의 배출량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수계 배출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에 보고하시는 물질과 동일한 물질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보고하고 계시다면 해당 데이터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수계 배출량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조사 대상 물질과 배출원, 즉 배출시설이 일치할 경우에만 활용 가능하며 배출원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취급하는 물질이 배출됐을 경우 해당 물질 배출량을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취급하지 않은 공정에서 뭔가 반응에 의해 배출량이 발생됐다라고 하면은 그 양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수계 배출량에 적용하실 수 없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배출량을 산정하실 때 일부 공정에서는 배출원 또는 각 물질에 해당되는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실 겁니다. 2026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서에는 이러한 배출계수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관 시스템, 분리 정제 공정, 염산 제조 공정 등 약 20여 건에 대한 배출계수 출처를 지침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거나 폐수 폐기물 형태로 위탁 처리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고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대기, 수계, 토양 등의 환경 배출과 폐수, 폐기물 형태의 위탁 처리량, 그리고 사업장 내에 매립하는 자가 매립량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고 보고하셔야 됩니다. 먼저 대기 배출량은 굴뚝이나 대기 오염 방지 시설 등과 같이 강제 배기 장치를 통해서 대기로 배출되는 양과 사업장 내에서 제조, 사용, 운반, 보관 과정에서 후두에 포집되지 않고 직접 대기로 배출되는 양을 대기 배출량이라고 합니다. 수계 배출량은 폐수 처리 시설에서 처리 후 하천, 항만, 해안 등 직접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양을 수계 배출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수계 배출량과 폐수 이동량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수계 배출량은 말 그대로 사업장에서 직접 강이나 하천으로 방류하는 양을 수계 배출량이라고 하고요. 폐수 이동량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공동 방지 시설, 하수 종말 처리 시설 등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양을 폐수 이동량이라고 합니다. 즉 위탁 처리하는 양은 이동량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직접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양은 배출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토양 배출량은 취급시설, 장치 등의 누출 또는 사고, 부주의에 의해 토양으로 배출되는 양을 토양 배출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양 배출량 자체가 불법이죠. 따라서 사고 또는 누출에 의해서 토양으로 흘러들어간 양이
없으실 경우에는 토양 배출량을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이동량입니다. 폐기물 이동량은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위탁 처리 업체에 위탁한 폐기물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가 매립량은 우리 사업장 내에 매립하는 양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업장 내에 관리형 또는 차단형 매립지에 매립한 양을 자가 매립량이라고 합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사회 도입 배경입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인도 현지 법인에서 농약 및 살충제의 원료인 MIC를 누출시키는 사고를 일으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국에서는 긴급명령 및 알코올에 관한 법을 1986년도에 제정하였으며 약 340여 종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보고 의무화 제도를 1987년도에 도입하였습니다. OECD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미국, 일본, EU 회원국 등 31개국 등이 매년 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는 우리나라도 OECD 가입에 따라서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9년에 관련 규정을 고시하여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80종 조사 대상 화학물질을 연간 50톤 이상 사용 또는 제조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대기 또는 폐수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 종업원 수 1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415종 조사 대상 화학물질을 1톤 또는 10톤 이상 취급하였다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행되며 보고방법은 화관법 민원 24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겁니다. 즉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보고기한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해서는 8월 31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조업체 겸 폐기물 처리 업체라고 하면은 4월 30날까지 한번, 8월 31일까지 한번 이렇게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기관은 관할, 유역, 지방, 환경청이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조사표를 토대로 1차 환경청 검증, 2차 화학물질 안전원 검증을 실시하고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3차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합니다. 검증이 완료된 배출량 조사표에 대해서는 다음에 대국민 공개가 되며 미보고 및 허위보고 시 행정처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제출 기한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하여 8월 31일까지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폐기물 처리 업체라고 해도 위탁받은 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계신 화학물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4월 30일까지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구매해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4월달에 한번, 그리고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폐기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8월달에 한번, 총 2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 기준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은 다음 표와 같이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 1종에서 5종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배출량 조사 지침서 별표 1의 업종에 해당이 되며 벤젠, 톨루엔, 황산, 알루미늄 등 415종 조사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량 기준에 따라 연간 1톤 또는 10톤 이상 취급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이 3가지 항목 모두 해당되어야 조사 대상이며 한 항목이라도 해당이 없을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의 경우 이 3번 415종 대상물질 취급 기준 이상 취급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415종은 위탁받은 폐기물에 415종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 업체도 조사 대상이 되거나 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내용입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일반 현황과 화학물질별 연간 사용량 및 생산량, 즉 취급량이죠. 그리고 대기 속의 토양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된 양, 마지막으로 화학물질이 폐수 및 폐기물에 포함돼서 재위탁 처리된 양입니다. 즉 폐기물 처리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으로 다시 재위탁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이동량이 또 발생될 수 있겠죠. 조사 대상 물질 및 제외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폐기 유기 용제나 폐산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 pH 조절제, 즉 황산이나 염산, 수산나트륨 등이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산화제, 과산화수소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응집 침전제, 황산 알루미늄 또는 폴리어마 알루미늄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처리하는 폐기물에 포함된 조사 대상 화학물질과 처리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포함된 조사 대상 화학물질을 꼭 파악하셔서 415종 화학물질이 1톤 또는 10톤 이상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첨가제 및 공정 보조 물질 또는 생산하는 화학물질, 폐기물 처리 업체 겸 제품 생산 업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업장에서 보관 및 저장하는 화학물질,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모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 연구자에 한해 사용되는 화학물질, 즉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그리고 시설 자체 일부분이 화학물질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시설 철거하기 위해서 성면을 철거해서 처리했다라고 하면 성면은 415종이 맞습니다. 단 사업장 시설 자체의 일부분, 즉 사업장을 철거하면서 나온 조사 대상 화학물질, 이런 것은 대상에서 제외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업장의 연료,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제품 제조 등 취급 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보고 대상이니까요. 꼭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표 작성 절차입니다. 먼저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물질 및 제품의 구매 내역서와 MSDS를 토대로 415종에 해당되는 물질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사업장일 텐데요. 폐기물 처리 업체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폐기물에 415종 조사 대상 화학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여부는 관할 지방 환경청에 문의를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지, 위탁받은 폐기물 안에 어떠한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를 꼭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취급량은 물질별 함량을 100%로 환산하셔서 하는데, 폐기물 처리 업체의 경우 취급량, 즉 위탁받은 양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할지방환경청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관할지방환경청으로 문의를 주셔서 양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출원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어떠한 공정에서 사용되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이 과정에서 배출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출원을 확인하셨다면 물질별 배출량과 이동량, 자가매립량 등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산정이 완료되었으면 해당 수치를 화관법 민원24에 로그인하셔서 입력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출량 조사의 연도별, 지역별, 물질별, 사업장별 정보는 화면과 같이 화학물질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여부 확인 및 취급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출량 조사 대상 여부 확인 방법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를 작성하시기 전에 배출량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출량 조사 대상은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먼저
대기 또는 폐수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한 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리에 의한 조사 대상 업종 지침서 별표 1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업종일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및 제품, 공정용 보조물질 등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신 후 만약 조사 대상 물질이 있다면 1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인지 2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1그룹과 2그룹에 해당되는 물질이 있으신다면 1그룹의 경우 연간 1톤 이상, 2그룹의 경우 연간 10톤 이상입니다. 이렇게 연간 1톤 또는 10톤 이상 취급하셨다면 조사 대상 물질로 확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화관법 민원 24를 통해 8월 31일까지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비대상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공문을 받으신 폐기물 처리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이 1, 2, 3, 4단계가 다 해당이 되셔서 받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간혹 배출시설이 없거나 또는 취급량이 기준 미만이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출시설 확인을 위해서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증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이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 1에서 5종 설치 허가 및 신고 사업장인지 꼭 관련 증명서를 토대로 또는 허가증을 토대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사 대상 업종도 사업장 등록증을 토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서 별표 1을 보시면은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이 있으실 겁니다. 그 업종과 동일한 업종이시라고 하면은 대상에 해당이 되실 겁니다.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업종이 하나라도 있으시면은 조사 대상이 되시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탁받은 폐기물에 415종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죠. 보통 폐기물 처리 사업장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에, 즉 예를 들어서 폐유기 용제에 415종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문의하셔서 위탁받은 폐기물의 양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문의하시기 전에 지방청에서 메일로 발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A 폐기물 처리 업체의 대상물질 정보 또는 B 폐기물 처리 업체의 대상물질 정보를 각각 해당되는 폐기물 처리 업체의 담당자에게 메일로 발송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폐기물 처리 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니 투프로파놀,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물질 이동량, 이렇게 빨간 표시된 폐기물 물질 이동량을 보니까 취급량 기준 이상인 것은 투프로파놀, 톨루엔, 에틸벤젠만입니다. 자일렌은 받기는 하였지만 취급량 기준 미만인, 즉 10톤 미만인 1.26톤을 받았기 때문에 자일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시면 되고요. 폐기물 물질 이동량은 위탁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취급량이 되겠습니다. 즉 폐기물 물질 이동량, 받으신 폐기물 물질 이동량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사용량의 톤 단위로 단위를 환산하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톤 단위로 환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폐기물 물질 이동량이 킬로그램 단위죠. 네, 요 단위를 톤 단위로, 즉 나누기 1000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 폐기물 처리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받은 폐기물의 조사 대상 화학 물질이 바리움, 니켈, 크롬, 안티몬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취급량 기준 이상의 물질은 바륨과 니켈입니다. 취급량 기준 자체가 10톤, 1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륨 같은 경우는 10톤이 넘어가고요.
니켈도 1톤이 넘어가죠. 따라서 사용량에 입력하실 때는 바륨과 니켈 각각 물질을 선택하신 후 바륨에는 10.97톤, 니켈에는 1.35톤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같은 경우는 위탁받은 폐기물 말고도 만약에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한 화학물질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같이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사용하신 화학물질은 4월 달에 보고를 하시게 되어 있지만 미처 4월 달에 보고를 못하신 사업장은 8월 달에 사용하신 화학물질에 대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신 화학물질에 대해서 보고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의 조사 대상 및 취급량 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이 30톤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을 1000톤을 소각하는 A업체입니다. 소각 처리한 폐기물에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이 30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을 30톤 받으셨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 트리클로로에틸렌 2톤이 흡착되어 있는 폐흡착제를 처리하는 이 업체입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취급량 기준이 1톤 이상이죠. 따라서 2톤을 취급하셨기 때문에, 즉 위탁받아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폐흡착제 전체 양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폐흡착제에 흡착된 트리클로로에틸렌만의 양을 가지고 산정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황산 15톤이 포함되어 있는 폐산 100톤을 분리정제하여 제품으로 판매한 C업체입니다. 황산 15톤, 황산도 취급량 기준이 10톤이기 때문에 황산 15톤이면 조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톨루엔 8톤이 포함되어 있는 폐유기용제 50톤을 처리하는 B업체입니다. 폐유기용제는 50톤씩이나 많이 처리하셨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안에 415종 물질인 톨루엔이 취급량 기준 미만인 8톤, 즉 10톤 미만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업체가 지금 1, 2, 3, 4번과 같이 다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업체는 1, 2, 3번에 해당되는 물질만 보고하시고 톨루엔에 해당되는 물질은 따로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취급하는 물질이 5개 중에 취급량 기준 이상인 물질이 3개라고 하면은 그 3개만 보고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2개 물질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대상일 경우는 4개의 물질을 취급했는데 4개 다 취급량 기준 미만일 경우에 비대상을 하시는 거고요. 1개라도 물질이 취급량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그 물질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 화학물질 취급 기준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서를 보시면은 1그룹 20종, 2그룹 395종 등 총 415종에 대한 취급량 기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물질별로 1그룹에 해당되는 물질이 연간 1톤 이상, 2그룹에 해당되는 물질이 연간 10톤 이상일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되니까요. 자세한 취급량 기준은 지침서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4월에 배출량 조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에 배출량 조사 요청 공문을 또다시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나요? 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4월에 보고를 하셨다면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해서는 8월 31일까지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고한 조사표에 위탁받은 폐기물을 추가해서 다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 있죠. 폐기물로 받은,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 있고 사업장에서 사용한 알루미늄이 있을 수도 있죠. 즉 폐기물로 받은 물질과
사업장에서 사용한 물질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그 두 가지 물질의 양을 합산해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출량 조사는 용도별로 물질을 보고하시는 게 아니라 물질별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즉, 용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물질이라고 하면은 그 물질 하나를 선택하셔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기 및 폐수 배출 시설이 없으며 폐기물을 수집 운반만 하는 사업장은 조사 대상인가요? 입니다. 배출 시설이 없으면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죠. 아무리 많은 양을 취급하셔도 배출 시설이 없으면은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처리 및 사용하는 물질은 알루미늄 옥사이드인데 조사 대상 물질 415종으로는 이제 검색이 안 되실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카스넘버로 검색이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화합물질, 중금속 화합물질은 카스넘버로 검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금속 화합물질 같은 경우는 해당 중금속 물질명으로 일단 검색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물질명으로 검색을 하셔서 알루미늄 옥사이드다 라고 하면은 알루미늄을 검색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에서 황산 알루미늄, 염화 알루미늄, 산화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은 셋 다 알루미늄 화합물이죠. 이 세 가지 물질을 합산해서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을 선택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톨루엔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톨루엔에 함유되어 있는 폐유기용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조사 대상에 해당이 되는가 합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의 즉 폐유기용제나 폐산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톨루엔이 연간 10톤 이상이라고 하면은 배출량 조사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즉 폐유기용제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415종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작년 4월 1일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전하며 사업자 등록번호도 변경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모두 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입니다. 회사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는 기존 A지역 사업장으로 조사표를 제출하고요. 4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는 신규 B지역 사업장으로 조사표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A지역과 B지역 두 군데서 다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전하기 전과 이전하기 후 구분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소재지 기준으로 조사표를 작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꼭 이전하기 전과 후 둘 다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입니다. 사업장을 인수했을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 취급량도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처리한 물질별 폐기물 처리량과 제공받은 폐기물 이동량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즉 우리는 분명히 500톤을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배출업체에서 보낸 거는 300톤밖에 안 된다. 또는 오히려 그보다 많다 라고 하면은 배출업체에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배출업체에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할청에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폐산 100톤에 포함되어 있는 염산 12톤을 정제해서 제품으로 판매하고 폐수 처리장에서 pH 조절제로 15톤 사용했는데 용도별로 각각 보고해야 하나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 물질의 취급량은 합산해서 보고하고 배출량만 따로따로 구분해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pH 6에서 8로 중화 처리할 경우 수계 배출량 및 폐수 이동량은 0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즉 그 물질이 거의 물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pH 6에서 8로 중화 처리돼서 최종적으로 배출된다고 하면은 수계 배출량과 폐수 이동량은 0으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공정별 배출원을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공정에서 처리가 되며 어떻게 배출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오류의 배출량과 이동량이 발생되는 주요 공정 및 배출원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 물질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와 화학물질의 이동과 관련된 모든 공정을 포함하는 이송, 배관, 운반 시설이 있습니다. 저장 탱크와 이송 시설은 제품을 생산하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공정이겠죠. 혹시 우리 사업장이 제품도 제조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즉 제품 제조 겸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해당 시설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배출량 산정이 혹시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리정제 공정, 화학반응 공정, 용재회수 공정, 소각 공정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이 만약 있다고 하면은 코팅, 화학반응, 탈지, 세정 등의 공정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폐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빗물에 의한 배출이나 장치 세척, 점검, 보수, 사고로 인한 누출 등의 비정상 조업은 해당 사건이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단위 공정별 배출원은 총 16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취급하는 물질별 배출원을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공정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공정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는 배출 업체로부터 받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응집 침전, 화학반응, 고형화, 안정화 등 화학적 처리와 파쇄 절단, 탈수 건조, 증발 농축, 정제 용융과 같이 물리적 처리, 고온 열분해, 소각, 그리고 재활용 및 매립 등의 과정을 거쳐서 폐기물을 처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리 과정 중에 굴뚝, 덕트,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과 같이 기체 흐름을 일으키는 장치, 즉 강제 배기 장치를 통해서 화학물질이 대기로 배출될 수 있으며, 일부는 개방된 처리 시설, 즉 완전히 밀폐되지 않고 처리하는 시설 자체가 개방된 처리 시설, 그리고 폐기물을 보관 및 저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기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수나 침출수 등을 자체 처리해서 직접 수기로 배출하거나 또는 폐수 종말 처리장, 하수 종말 처리 시설로 이송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사업장, 잔류 폐기물 또는 폐활성탄을 다른 사업장으로 만약에 위탁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업장으로의 폐기물 이동량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처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조사 대상 화학물질이 폐가스, 폐수, 폐기물을 통해 대기 수계, 토양 등으로 배출되거나 타 사업장으로 재위탁 처리된다면 그 양을 직접 산정하셔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단위 공정별로 배출량을 산정하셔야 하기 때문에 분리정제 공정, 용재회수 공정, 열처리 공정 등 사업장의 단위 공정을 꼭 확인하셔서 각 공정별로 배출량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즉 해당되는 세부 공정과 대상 매체를 확인하신 후 산정 방법을 결정하셔서 배출량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발생량과 배출량, 이동량, 자가 매립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량은 말 그대로 폐기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화학 물질이 대기나 수계, 토양 오염 물질 또는 폐수 폐기물 형태로 발생된 양입니다.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 발생량을 먼저 산정하셔야 되는데, 발생량과 배출량의 차이는 만약에 대기오염 물질로 발생이 되고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발생량이 곧 배출량이 되겠죠. 배출량 환경으로 배출된 양이니까요. 그런데 발생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거쳐서 배출되는 양은 그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발생량,
배출량과 배출량은 달라지게 되겠죠. 즉 방지시설을 한번 거쳐서 나가면은 발생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일부 제거가 되고 배출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방지시설의 제거율이 50%다라고 하면은 100이 발생됐으면은 방지시설의 제거율을 거쳐서 나가니까 50만 배출이 되겠죠. 이렇게 발생량과 배출량은 환경으로 얼마나 배출됐는지, 공정에서 발생된 양이 환경으로 얼마나 배출됐는지의 차이입니다. 즉 제거되는 양과 포집되는 양이 있다라고 하면 발생량과 제거율은 달라지고요. 우리는 방지설이 없다, 포집되는 것도 없다, 그대로 다 나간다라고 하면 발생량이 곧 배출량이 되겠죠. 이동량은 위탁 처리를 위해 폐수 처리 업체 또는 폐기물 처리 업체로 이송되는 화학물질의 양입니다. 즉 우리 사업장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위탁 처리하는 이동되는 양입니다.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공동 처리장이나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보내시는 양을 수계 배출량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수계 배출량은 공공수역, 우리 사업장에서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하는 양입니다. 따라서 공동 처리장이나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위탁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이동량으로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가 매립량은 사업장 내에 위치한 관리형 또는 차단형 매립지에 매립한 화학물질의 양을 자가 매립량이라고 합니다. 배출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배출량은 굴뚝, 덕트, 대기오염 방지시설, 소각시설 등과 같이 기체 흐름을 일으키는 장치를 통해서 대기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과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거나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비산 대기 배출량이 있습니다. 각각 점대기 배출량과 비산 대기 배출량을 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대기환경보조법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1에서 3종 사업장은 배출시설 정보와 대기 자가측정 정보를 대기 배출원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계시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샘스, 즉 대기 배출원 관리 시스템에 동일한 물질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보고하고 계시다면 해당 데이터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게 조사 대상 물질과 배출원이 일치할 경우에만 활용 가능하고요. 비의도적 배출, 연소 부산물 등으로 인해서 측정된 배출량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산정하시면 안 됩니다. 수계로의 배출량은 사업장 내 폐수 처리 시설에서 하천, 호소, 항만 등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된 양이며 사업장에서 외부 폐수 종말 처리 시설이나 하수 종말 처리 시설로 보내는 것은 이동량이므로 조사표 작성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양으로의 배출량은 제조, 사용, 운반 과정에서 폐수, 폐기물 운반 처리 시설에서 사고나 부주의에 의해 토양으로 배출된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양이며 자가 매립량은 사업장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형 또는 차단형 매립장에 매립한 양입니다. 폐수 처리 업체로의 이동량은 폐수를 폐수 처리 업체 및 폐수 종말 처리 시설, 공동 방지 시설, 하수 종말 처리 시설 등 외부로 이송해서 처리할 경우 폐수에 함유되어 있는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양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로의 이동량은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에 함유되어 폐기물 처리 업체로 이동된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양입니다. 4월달에 보고하는 제조업체에서 보고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로의 이동량이 즉 폐기물 처리 업체, 즉 여러분들의 사용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배출업체가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양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꼭 그 보내신 사업장이나 또는 환경청에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배출량 이동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량 산정 방법은 직접 측정법, 물질수지법, 배출계수법, 공학적 계산법 등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 측정법은 실제로 배출되는 유량이나 농도를 직접 측정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단 대상 물질의 농도와 유량을 분석하지 않는다면 해당 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가 측정 기록부나 대기 측정 기록부 보시면은 해당 물질 분석 데이터가 나오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 직접 측정법입니다. 하지만 해당 물질을, 즉 취급하는 물질이 측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측정 분석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물질수지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질수지법은 질량 보존의 법칙인 물질수지를 이용해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공적으로 유입된 화학물질의 양에서 유출된 화학물질의 양의 차이를 통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배출계수법은 통계적으로 산출된 평균 배출량 값을 이용해서 유사한 배출원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밸브, 펌프, 압축기, 플랜지, 공정배수구 등 배관 시스템의 배출량 산정에 좀 효율적이죠. 또한 배출계수법에는 평균 배출계수법, 누출기준 배출계수법, 사업장 자체 배출계수법 등 여러가지 배출계수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 오염원 관리 실태에 따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공학적 계산법은 화학 반응식,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등과 같이 물리화학적 법칙이나 이론 등을 사용하거나 공정 설계 자료, 생산 공정이나 방지시설, 제거율, 수율, 효율 또는 생산율 등을 성능 지표를 이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저장 시설이나 혼합 공정 배출량 산정의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공학적 계산법은 산정 방법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꼭 워크시트나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산알칼리 물질을 중화 처리한 경우 이동량을 0으로 입력하나요? 입니다. 네, 산알칼리 물질에 즉 염화수소라든가 황산 등을 처리해서 pH 6에서 8로 중화 처리해서 배출시키거나 또는 이동시킬 경우에는 수계 배출량 또는 이동량을 0으로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전량 열분해에서 대기 오염 물질로의 발생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해도 되나요입니다. 대기 오염 물질로의 발생량에 따라서 배출량 산정을 제외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따라서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즉 열분해할 경우 제거 효율이 분명 있을 겁니다. 설계 효율이 있을 텐데요. 그 효율을 적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배출량 보고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원부원료를 공정에 투입 후 용기에 남아있는 잔량은 용기 재활용 업체에 전량 매각합니다. 이런 경우 폐기물 이동량으로 보고를 해야 하나요입니다. 이건 원래 배출업체의 보통 Q&A인데요. 제가 폐기물 처리업체 Q&A에 넣은 이유는 우리는 분명히 배출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혹시 유상으로 우리가 구입해 와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닌가 혹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출업체가 폐기물을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이동량으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폐기물 처리업체도 이동량으로 받질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어차피 그 양을 알기 때문에 유상으로 가져온 양을 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배출업체가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체는 보통 폐기물 처리업체가 구입한 양을 알기 때문에 그때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자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동량으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유상으로 판매되는 폐기물의 이동량은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의 경우에도 산정하지 않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유상으로 판매하는 폐기물만 제외되고요. 즉 이동량으로 보고를 안 하고요. 무상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이동량으로 배출업체가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주요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질군별 배출량 산정 방법입니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톨루엔, 자일렌 등이 포함되어 있는 휘발성 유기용제인지 아니면
크롬, 납, 알루미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 폐기물인지, 상온작업에서 증기압 0.1 미만인 비휘발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인지를 구분해서 각각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른 산정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휘발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주로 재활용, 소각에 의해 처리가 되고요. 만약 차단형, 관리형, 침전형, 안정형, 매립으로 휘발성 물질을 매립한다라고 하면 이럴 경우에는 처리율이 0%죠. 휘발성 물질은 모두 휘발돼서 대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만 휘발성 물질을 매립한다라고 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매립량 자체가 다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중금속 물질 같은 경우는 비휘발성 물질과 좀 동일합니다. 보통은 직접 측정법이나 물질 수집법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수용성 비휘발성 물질 같은 경우는 보통 배출량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용성 비휘발성 물질 같은 경우는 보통 다 휘발돼서 대기로 날아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량보다는 이동량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배출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을 재사용,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증발, 농축, 정제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회수하는 공정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휘발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주로 재활용이나 수학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즉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화학 물질이 대기나 수계, 폐수, 폐기물 형태로 배출이 되면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환경으로 배출되는 비산 배출량과 흡수탑, 흡착탑, RCO, RTO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통해서 배출되는 점대기 배출량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폐수나 폐기물이 발생해서 재위탁 처리한다면 이동량도 추가로 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요 산정 방법으로는 공정으로 입출되는 양, 재활용률, 사업장 외부로 반출되는 양 등을 이용하는 물질 수집법과 오염물질 발생량과 농도 등을 직접, 유량 등을 직접 측정해서 산정하는 직접 측정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폐기물 재활용 또는 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최종적으로 환경으로 배출되는 경로, 배출 메커니즘을 나타내는 개념도입니다. 즉 폐기물이 시설에 투입된 이후 대기, 폐수, 폐기물의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이 재활용 또는 처리시설, 파쇄, 선별, 세척, 건조, 용융 등에 투입이 되면은 이 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화 물질이 오염물질로 발생이 되겠죠. 대부분의 배출가스는 이제 후드나 덕트를 통해서 대기오염 방지소로 이동이 됩니다. 흡수탑이나 또는 흡착시설 또는 백필터, 전기 집진기, RCO, RTO 등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제거가 되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효율은 100%가 아닙니다. 각 방지시설별로 효율이 다 다릅니다. 즉 제거할 수 있는 물질도 다르고요. 따라서 100%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제거되지 않는 물질은 굴뚝을 통해서 대기로 배출이 됩니다. 또한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RCO나 RTO가 아닌 이상 폐활성탄, 분진, 슬러지, 흡수액, 세정폐수 등으로 생성돼서 폐기물이나 폐수로 발생이 되죠. 이 경우에는 이동량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모든 오염물질이 포집되는 게 아닐 겁니다. 완전히 밀폐시설이 아니라고 하면은 설비의 틈새나 개방 공정, 출입문, 저장소 등에서 일부가 직접 대기적으로 누출될 수 있죠. 이를 비산 배출이라고 합니다. 결국 오염물질은 대기, 굴뚝 배출이나 비산 배출, 폐수 처리 시설의 배출가스 등을 통해서 대기로 나가거나 또는 폐수, 처리수 방류를 통한 수계로 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폐기물, 슬러지나 폐활성탄 등을 통해서 폐기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즉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단순히 제거되는 게 아니라 대기, 폐수, 폐기물 간의 형태를 바꿔서 이동하며 최종적으로는 각각의 환경 매체를 통해서 배출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개념도기 때문에 꼭 폐기물 재활용하시거나 또는 소각하시는 사업장도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폐기물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입니다. 중금속 물질을 파쇄나 절단, 분쇄, 선별, 탈수, 건조 등 물리적으로 처리할 경우 먼지, 분진 형태로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휘발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파쇄, 교반 등 물리적으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폐기물 속 VOC가 공기와 접촉하면서 증발함으로 처리율은 0%입니다. 휘발성 물질은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처리율이 없습니다. 따라서 휘발성 물질을 물리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대기 오염 물질로의 발생량은 100%로 하셔야 하고요. 개방형 탱크, 컨베이어, 교반조 등과 건조 과정에서 주로 발생될 수 있죠. 단 대기 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제거율을 적용해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폐산 및 폐알칼리는 중화 반응으로 처리할 경우 처리율을 100%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적 처리 과정에서는 중화, 산화, 환원, 고형화, 안정화 등 화학 반응으로 새로운 기체가 생성되거나 반응열로 인해 기존의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던 휘발성 물질이 증발해서 대기로 발생될 수도 있죠. 만약에 고형화 과정에서 이제 배출량을 산정하신다라고 하면은 물질수지법을 이제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 배출량은 투입량에서 고용화물 잔류량 그리고 폐수 이동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대기 배출량이 될 수 있겠죠. 고용화는 폐기물을 이렇게 단단한 고체로 만들어서 유해 물질이 물리적으로 이제 퍼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죠. 이 과정에서 투입량이 있고 만약에 고용화물 잔류량이 있고 그리고 폐수 이동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투입량에서 고용화물 잔류량과 폐수 이동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기 배출량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는 방식에서는 뭐요? 고정층 소각로, 스토커 방식, 회전식 소각로, 로터리 킬링과 같은 방식, 유동층 소각로, 가스화 용융, 그리고 플라즈마 소각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아마 산업 폐기물이나 지정 폐기물의 경우에는 회전식 또는 유동층 소각로, 가스화 소각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소각 시설을 통해서 슬러지나 폐기물을 소각 또는 고온 열분해할 경우에는 배기가스 즉 폐가스를 통해서 조사 대상 물질이 대기로 배출됩니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량을 산정하시기 위해서는 소각시설의 운전 정보, 또 소각 효율이나 제거 효율을 확인하셔서 배출량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간혹 소각시설이라고 하고 처리 효율을 무조건 100%로 하시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꼭 소각시설의 운전 정보와 소각 효율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있다고 하면 제거 효율 등을 고려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배출되는지를 나타내는 물질수지법 개념도입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모두 대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제거돼서 폐기물이나 폐수로 이동될 수 있죠. 또는 일부러 비산돼서 직접 대기로 배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소각시설이 완전히 밀폐 공정이 아니라고 하면은 비산대기 배출량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휘발성 물질의 배출량 산정 방법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조사 대상 물질의 증발, 농축, 정제 등을 통해서 재활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외우시면 안 되고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량이 100톤,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나 폐기물의 이동량이 10톤, 그리고 처리 효율이 70%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100톤에서 이동되는 양을 빼고 그럼 100톤에서 10톤을 빼니까 90톤이겠죠. 이 90톤에서 얼마나 처리가 되는지 그게 3번이고요. 그리고 처리가 안 되는 물질은 그러면 얼마나 방지시설에 포집이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위탁받은 폐기물, 즉 위탁받은 폐기물의 양에서 폐수나 폐기물로 나가는 걸 제외하고 먼저, 그리고 두 번째로 재활용률, 얼마나 재활용이 됐는지 그 양만큼을 제외하고, 그리고 포집 돼서 얼마나 제거가 되는지, 즉 처리되고 나머지는 결국 포집이 다 되겠죠. 완전히 밀폐 공정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포집이 된 거 중에서 얼마나 제거가 되는지 그 양을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재활용률과 방지시설의 제거 효율만큼을 뺀 나머지가 대기로 나간다,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림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들어온 양에서 이동량으로 나간 양을 빼고 재활용되는 양을 빼고, 그럼 나머지 중에서 얼마나 제거가 되고 배출이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을 담은 예시입니다. 꼭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취급량이 100톤이면은 이동량은 10톤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동량이 10톤이 되고, 점대기 배출량은 보시는 식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넣어서 나온 1800kg이 나올 것입니다. 식을 외우시면 안 되고요, 꼭 재활용률과 방지시설의 제거 효율 고려해서 배출량을 산정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휘발성 물질 배출량 산정 방법 두 번째, 소각 매립입니다. 휘발성 물질이 포함된 슬러지나 폐기물을 소각 또는 고온 열분해 있을 경우 배출량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성 물질을 소각할 경우 폐가스를 통해 조사 대상 물질이 대기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각시설에서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각시설의 운전 정보나 소각 효율이나 제거 효율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림에서는 만약에 100톤을 폐기물 소각 공정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 99%가 제거됐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1%가 결국 발생이 됐겠죠. 만약에 소각 공정의 대기 오염 방지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1%가 대기 배출량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1%, 즉 제거되지 않은 1% 중에서도 일부가 대기 오염 방지 시설에서 제거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들어온 양에서 소각되고 소각되지 않은 양이 그대로 나가면은 그 양이 배출량이 되는 거고요. 소각되지 않은 양이, 즉 1%가 방지시설을 거쳐서 일부 더 제거가 된다라고 하면은 방지시설 효율까지 고려를 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휘발성 물질 배출량 산정 방법, 직접 측정법입니다. 직접 해당 물질을 측정했을 경우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상 물질 같은 경우는 농도가 그람 단위로 또는 미리그람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유량과 농도 그리고 연간 운전 시간을 통해서 배출량을 쉽게 산정할 수 있지만, 만약에 가스성 물질일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ppm으로 측정된 부피 단위 농도를 질량 단위로 환산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단위 환산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서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지침서 보셔도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배출량 산정 방법 예시를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통해서 배출되는 트리클로레틸렌을 직접 측정한 결과 온도 20도, 배출가스 유량, 측정 분석값, 운전시간 등등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배출량 산정 방법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발생물질 농도와 유량, 그리고 분자량, 측정 온도, 연간 운전시간을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하시는데요. 보시는 식과 같이 농도는 50ppm, 그리고 유량, 그리고 온도, 그리고 연간 운전시간을 통해서 배출량을 산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표준 유량일 경우, 즉 대기 측정 기록부 보시면은 표준 유량으로 측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온도에 중복으로 보정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온도 보정은 실제 온도일 경우에 온도 보정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미 측정 온도와 압력을 표준 상태로 환산한 유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준 상태와 측정 온도가
표준 상태로 환산된 유량은 단위가 아마 이렇게 S자나 N자가 붙어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온도를 넣지 않습니다. 즉 측정 온도 플러스 273분의 273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측정 온도에 0을 넣으셔도 되고요. 따라서 실제 온도일 경우에만, 액츄얼리 온도일 경우에만 온도를 넣어주시고요. 이미 보정된 온도일 경우에는 온도를 넣지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연간 운전 시간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연간 운전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단위 환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1년에 몇 킬로그램이 나가는지를 환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연간 운전 시간도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중금속 물질 배출량 산정 방법입니다. 배출계수법입니다. 배출계수법은 특정 시설의 평균 배출 배율을 유사 배출원에 적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단로는 폐기물의 효율적 소각과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서 2단 또는 3단 이상으로 구성된 연소 공간을 갖춘 소각로입니다. 각 단계는 서로 다른 온도, 공기 공급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연소가 보다 안정적이고 완전하게 이루어지죠. 다단로를 통해서 보통 슬러지와 같은 함수율이 높은 폐기물을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동층 소각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배출계수법은 폐기물 종류별 처리량과 배출계수 그리고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 나누기 1000 이렇게 되어 있는 공정을 토대로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A 사업장의 소각 처리 공정에서 폐기물을 대기오염 방지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단로에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연간 슬러지 폐기물 처리량이 15,000톤, 중금속 물질 중 크롬 비율이 20%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5,000톤 곱하기 0.2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슬러지 소각 시 대기오염 방지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단로에서의 크롬 배출 계수가 14g/톤이었습니다. 요걸 곱하고 10의 -3승까지 단위 환산하는 10의 -3승까지 곱하면은 42kg이 답이 되겠죠. 직접 측정법입니다. 아까 가스성 물질의 직접 측정법과 동일한 산정 방법인데요. 하지만 가스성 물질과 다르게 중금속 물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농도가 미리그램 단위로 나올 겁니다. 즉 ppm이 아니라 미리그램 또는 그램 형태로 나올 거니까요. 단위 환산하실 때 킬로그램 단위로만 환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산정 방법과 같이 시간, 환산, 그리고 유량과 농도를 통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금속 물질 배출량 산정 방법 물질수지법입니다. 물질수지법은 말 그대로 투입된 양에서 처리된 양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를 이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있다라고 하면은 방지시설의 제거 효율까지 고려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매립으로 중금속 물질 또는 비휘발성 물질을 처리할 경우에는 자가 매립량입니다. 이건 배출량이 아니고요. 자가 매립량이고요. 토양 배출량도 아닙니다. 그리고 비휘발성 물질을 재활용, 소각, 매립, 화학적 처리 시 중금속 물질 군과 동일한 산정 방법을 적용하셔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금속 물질 군은 415종 조사 대상 화학 물질 중에서 약 18종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을 취급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알루미늄도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황산 알루미늄, 산화 알루미늄, 염화 알루미늄, 이런 화합물 종류는 다 대표 중금속 물질명으로 검색하셔서 한 가지 물질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물질의 취급량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포집률 및 제거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서 별표 8에 보시면은 후드 환기장치 포집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후드, 즉 흡입구에서의 진공도를 가지고 포집률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흡입구에서의 진공도 확인하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설계도나 이런 것들이 아마 예전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좀 확인하실 수가 어려우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은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있죠. 흡입구에서의 진공도를 모를 경우 흡입을 일으키는 장치의 진공도의 20%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기오염 방지 시설과 배관의 이제 압력 강화를 모를 경우에는 흡입을 일으키는 장치 있죠. 이 장치의 진공도의 20%를 덕트 입구의 진공도 값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팬이나 블로어의 진공도가 100이다 라고 하면은 흡입을 일으키는 장치의 진공도는 그의 20%인 20이겠죠. 그럼 20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진공도가 25 미만에 해당되는 60%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팬이나 블로어의 진공도가 200이다 라고 하면은 200의 20%는 40이죠. 40이면은 25에서 50 미만 저 사이이기 때문에 포집률은 8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별, 처리 장치별, 처리 대상 물질입니다. 대기오염 물질별, 처리 장치별, 처리 대상 물질의 경우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방지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물질군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어떠한 물질군을 처리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배출량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 또는 용해도가 낮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세정 집진기에서 8, 90%가 저감된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류에 해당되죠. 따라서 산정하실 때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활성탄 흡착 장치 같은 경우 분진이나 가스상 유기화학 물질, 무기화학 물질 물론 처리 효율이 다 다릅니다. 무조건 다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연소 장치 같은 경우도 가스상 유기화학 물질을 처리합니다. 처리하는데 이 처리 효율 자체가 굉장히 높죠. 활성탄 흡착 장치와 처리 효율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어떠한 장치냐에 따라서 효율도 다르고요. 효율을 고려하실 때는 꼭 설계 효율치를 고려하시고요. 활성탄 흡착 장치 같은 경우는 활성탄의 양을 꼭 고려하셔서 제거 효율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활성탄의 양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탄 양을 훨씬 뛰어넘는 양만큼 흡착이 된다, 제거가 된다라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배출량 보고를 하실 때 대기오염 방지 시설 처리 장치의 종류하고 만약에 활성탄 흡착 장치라고 하면은 교체되는 활성탄의 양까지 입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성탄 흡착 장치를 통해서 처리하시는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제거 효율을 고려하실 때 꼭 활성탄의 양, 1년치 활성탄의 양을 고려하셔서 제거 효율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워크시트를 활용한 배출량 산정 방법입니다. 만약에 공학적 계산법으로 배출량을 산정하시고 싶은 사업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워크시트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크시트는 값만, 즉 입력값을 노란색 칸에 넣으시면은 초록색 칸에 자동적으로 배출량이 산정이 되게끔 나온 그런 엑셀 워크시트입니다. 공학적 계산법으로 산정하신 사업장은 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꼭 워크시트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워크시트보다는 산정하시기 위해서 활용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정보마당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1점대 버전과 2점대 버전 둘 다 활용 가능하십니다. 1점대 버전과 2점대 버전 만약에 기존에 쓰시던 사업장이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기타 오류사항입니다. 주요 오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많이 하시는 오류 중에 하나가 사용량과 생산량 중복 입력 또는 유해화학 물질만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415종 물질에는 유해화학 물질이 아닌 물질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용량과 생산량을 입력하실 때 사용량, 그 폐기물 처리 업체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폐기물은 사용량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출량 산정하실 때는 비휘발성 수용성 물질의 대기 배출량 산정하실 때 보통 상온 상압에서는 비휘발성 물질이 대기로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비휘발성 수용성 물질을 휘발성 물질과 동일하게 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산알칼리 물질을 중화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계 배출량 및 폐기물 이동량으로 산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계 배출량이나 폐기물 이동량으로 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취급량은 킬로그램 단위가 아니라 톤 단위입니다. 취급량은 톤 단위고요. 배출량과 이동량은 킬로그램 단위입니다. 단위 자체는 수정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입력하실 때 꼭 단위 환산하셔서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사표 작성 방법은 사업장에서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조사표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칸에다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될지 모를 경우 이 조사표 작성 방법은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즉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표준산업 분류, 또 자본금, 연간 조업일수 등을 어떠한 기준으로 넣어야 될지 모를 경우에는 지침서나 PDF로 된 교육자료도 있습니다. 그 교육자료를 활용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6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폐기물 처리 업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